안녕하세요. 도서 마케터이자 편집자 김민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그라드나 생각했는데 요즘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과연 언제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끝날는지 내년, 몇 년 후, 몇십 년에 종식이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꼭 읽어야 할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입니다. 미디어숲에서 출판했고 저자는 제이슨 생커입니다. 제이슨 생커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근육 예측가이자 미래학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이슨 생커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쓴 가장 큰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노동, 교육, 보건, 공급망을 비롯한 15가지가 넘는 핵심 분야와 산업에 가져올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중요한 변화와 과제, 기회가 무엇일지 탐색하기 위해서이다 라고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코로나19는 우리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목차를 보면요. 총 19장으로 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코로나 이후의 미래, 2장 일자리의 미래, 3장 교육의 미래, 에너지의 미래, 금융의 미래, 통화 정책의 미래, 재정 정책, 부동산, 농업, 공급망, 미디어, 국제관계, 국가 안보, 정치, 리더십, 여행과 레저, ESG와 지속가능성, 스타트업, 불황의 미래,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무래도 일자리와 교육 부분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큰 변화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기술의 발전과 혁신 덕분에 원격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점입니다. 확대하여 전자상거래와 재택근무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 책에서 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14년 전 내가 2007년 맥킨지에서 컨설팅 일을 시작했을 때 맥킨지를 포함해 많은 컨설팅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허용했고 사람들은 이미 편안한 개방형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업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기업들은 사무실 자체가 없는 원격 근무 환경으로 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비대면이 생활화되는 이 시기에는 회사에서 약간 거부감이 있더라도 어쩔 도리 없이 재택근무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노마드 시대 재택근무가 조금 더 앞당겨져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재택근무는 에너지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전기차가 원유 수요를 감소하는 데 주된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재택근무 또한 석유 수요가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원유 가격을 떨어뜨리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재택근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 직장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운전할 필요가 없고 에어컨이나 히터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할 사무실이란 공간마저 필요가 없어집니다. 직장인들의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고용자들의 지출 또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확산이 미래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원격 근무 환경의 변화 외에도 새 종류의 직업, 즉 새 종류의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필수 노동자, 지식 노동자, 그 외 노동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필수 노동자들을 위한 필수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은 사람들이 일터에 나와야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공공시설, 제조업, 농업, 유통망, 그리고 그 외에 경제가 굴러가고 사회 전반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산업들에 해당합니다. 둘째로는 지식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들이며 기술, 금융, 여타 분야의 많은 산업군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무실 밖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전문 직종 외에도 필수 직업의 사무,
행정, 경영 인력들 또한 사무실 밖에서 일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외의 노동자들인데요. 불행히도 이 부류의 많은 인력이 사무실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수 인력으로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기반의 일들입니다. 식당, 술집, 영화관, 카지노, 미용실, 네일숍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전체 숫자로 따지면 정말 많은 수의 일들이 필수적이지 않는 현장 업무 인력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서빙 일은 최소한의 훈련을 받으면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생활을 유지할 만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는 오늘날에는 사라질 수 있는 직종입니다. 지금도 식당에 가보면 셀프 주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셀프로 서빙을 해서 자기가 자기 음식을 먹는다는 등 로봇을 이용하여 서빙을 하는 곳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 분야와 공급망 그 이상으로 첨단 기술이 접목된 직업인 필수 노동자와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업인 지식 노동자는 고용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과 가치가 있습니다. 지식 노동자로 산다는 것, 즉 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직업 종말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식 노동자가 되기 위함은 곧 교육 분야로 이어집니다. 교육의 미래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교육, 특히나 교육 수준 이상의 교육은 일종의 길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동업자 조합인 길드 시스템 말이죠.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따는 방식은 전부 이 길드 시스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시스템이 중세의 도제식 교육생, 숙련된 장인, 명장의 구조로 바탕이 된 것입니다. 길드 구조는 많은 직업과 학제의 진입을 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은 강의 자료나 교육 콘텐츠의 범위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전통 학문과 학교 내 길드 구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길드 구조를 위협하고 있는 예로는요, 하버드, 명문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문대, 하버드는 정말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 네트워크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교육 추세로 온라인 이전 시기에 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교육의 형평성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크게 높아질 겁니다. 지식 노동자 직업이야말로 팬데믹에 강한 직업군이기 때문입니다. 직업들은 앞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 말인즉 교육에 대한 수요 역시 덩달아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이 책을 읽고 딱 한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유연한 생각과 준비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심각한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기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장기적으로 공중보건, 교육, 경제적 결과를 향상할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닥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대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은 반면교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꼭 읽어야 할 책 코로나 이후의 세계. 이 책을 추천합니다.